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쿠쿠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쿠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홀딩스, 지주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쿠쿠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에서 뭐 당장의 매출이 급격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글로벌적인 흥행이 되고 있고 된 게 좀 확인됐고 또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도 있는 좀 재미난 신제품이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면서 쿠쿠홀딩스의 뭐 차트 흐름도 나름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같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쿠쿠홀딩스의 자회사 쿠쿠전자가 있는데 재미난 전자제품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일본 다음은 어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펫 드라이 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일본에 진출하고 홈쇼핑에서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에 팔았던 거고 초도 수출 물량 진행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에서 월 평균 약 60% 이상의 판매율을 유지했다. 쭉 내용이 나와 있고 특히 이달에 홈쇼핑에서의 판매는 준비된 수량 완판 사실 이게 근데 홈쇼핑의 경우는 일부러 몇 번 완판 이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뭐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홈쇼핑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일부러 사람들의 시청이 적은 시간대에 아주 소물량으로 배정을 해놓습니다. 그럴 경우 완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시간대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로 옮기기도 하고 물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완판 횟수를 높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완판됐다. 약간 이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장사를 하고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완판됐으니까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부분이 완판됐다라는 게 어쨌든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니까 그렇게 봐주자라고 볼 수 있겠고 12월에 2차 방송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그런 결과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완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드린 그런 식으로 약간 어거지성 완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홈쇼핑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 2차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아무래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 진출한다고 오늘 밝혔잖아요. 미국에 대한 부분, 미국의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시장도 반려견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대형견부터 뭐 정말 많은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이러한 특히 이 제품의 경우는 현재 뭐 사진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좀 소형견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만 추후에 라인업을 좀 더 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한다면 라인업을 좀 더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그러다 보면은 대형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에 뭐 수요에 부응해주고 또 매출도 잘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 일본에서의 이런 홈쇼핑 완판이라든지 꾸준한 그런 초도 물량에 대한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추가로 미국 진출 이런 부분이 쿠쿠전자의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하여튼 이 쿠쿠라는 이 브랜드 내지 이 쿠쿠전자가 이 쿠쿠하면 밥솥이긴 한데 참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면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생활가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자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 쿠쿠전자의 최대 주주는 쿠쿠홀딩스고 쿠쿠전자의 모든 지분을 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분율이 100%다 라는 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쿠쿠전자 현재 차트 같은 경우로 보면은 차트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거는 조금 아쉬워요. 워낙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말라버린 상태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 또 개인들의 매수도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요거는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순히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저렴하다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안 저렴한 종목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종목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종목 아닌가. 특히나 여기서의 이 흐름,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저가를 새로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저가를 훼손하지 않고선
계속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렴을 해주는 그런 모양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빵 치면은 주가의 방향성을 좀 잡으면서 상방의 그런 추세 전환 내지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실적 같은 경우 좀 보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를 볼 텐데, 지금 꾸준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올해 1분기, 2분기도 이런 식으로 찍히고 있고, 무엇보다 뭐 실적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재무적인 비율, 그러니까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싸지만 재무적인 비율에 있어서도 단순히 정말 차트 과거 주가 대비해서 그냥 가격이 내렸다라는 관점에 그런 싼 것도 있지만, 재무 비율적인 측면에서도 청산 가치 대비 저렴한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이게 PER 밴드, PBR 밴드인데, 보시면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항상 요 종목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PER 7배수 정도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그 위에서 좀 놀았던 부분인데, 정말 많이 빠져있는 4배수 선으로 내려와 있는 뭐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고, PBR 밴드로 봐도 요 1.29배 정도에서 위아래 흐름이긴 한데 현재 요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수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BR 밴드에 대한 활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인 이 종목마다 PBR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방법도 물론 괜찮지만, 이렇게 해당 종목 자체의 역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런 밴드를 가지고도 활용을, 싸다 비싸다를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보다 위면 비싸다, 밑에면 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재무 비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에 이 종목이 보여준 재무 비율적인 측면과 주가에 대한 상관관계 속에서도 저렴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중간에 액면 분할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뭐 액면 분할의 경우 뭐 어차피 액면 분할한 게 뭐 주식수 늘어나는 부분인 거고, 이거 주가랑 뭐 크게 뭐 이게 회사가 분할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 다만 이 액면 분할이 어떻게 보면 유통 물량의 증가에 따른 주가의 하락을 조금은 영향 준 거 아닌가라고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너무 현재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정말 아는 사람들만 좀 매매를 하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이런 개인들의 계속적인 매수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은 5천억대입니다. 5천억대인데 거래량이 워낙 안 붙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제대로 달려들기가 어려운 약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만 보험 쪽에서 조금 들어왔다라는 거, 오늘 사모펀드 쪽도 이렇게 들어와서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이 개인이라고 해도 정말 뭐 스마트 머니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 스마트 머니가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 주가가 좀 오르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가운데 요 물량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바퀴 손바뀜 나오면서 제대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현재는 요거 이상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수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현재 이평선적으로도 지금 120 이동평선 내려오고 있고, 60 이동평선이 현재 올라오다가 살짝 꺾이긴 했는데 끝에가 살짝 꺾였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22이동평선 꺾였지만, 여기 살짝만 22이동평선 위로 캔들 몇 개 나오면 62이동평선 이렇게 돌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도대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좀 호흡이 일단은 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호흡이 좀 길게 좀 봐야 되는 그러한
워낙 변동성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만 특별했고 좀 길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 중형주익입니다. 중형주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소형주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 생각하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좀 묵직하게 보유를 하면서 조금씩 사들어가면서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서 수익을 내는 관점은 괜찮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또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면 현재 월봉상의 흐름에서 여기 중간에 기업 분할이 있었고 요때부터 보죠. 요때부터 보면은 이렇게 빠지고 코로나 때 졌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절반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여기서 잡아주는데 코로나 때 저점 부분과 에서 살짝 반등 나온 부분과 거의 비슷한, 그리고 여기 캔들이 상당히 몰려있는 구간이라는 거, 충분히 지지받을 만한 구역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는 구간, 여기서 계속적으로 뭉개다가 다시 한번 2만원 위로 도약하는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긴 관점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신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무료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